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머릿속에 맴돌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세상 전체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설명할 수도 없는 서운함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지우려고 애쓰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들고 묶인 매듭은 더 단단히 조여진다고 말합니다. 우선 아픈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장자는 전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 때 그 길을 밝히는 10가지의 가르침을 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라. 장자는 타인의 말에 붙잡히는 순간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마음을 찌를 때가 많고 사소한 말도 오래 기억에 남아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장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그 바람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가벼움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는 것, 그것이 곧 상처로부터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한순간 스쳐간 말들은 결국 흩어지고 남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뿐입니다. 두 번째, 나를 해친 사람도 인연이었을 뿐 내 삶의 주인은 아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 상대는 내 삶의 중심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 했던 말, 남긴 상처가 하루 종일 마음을 묶어두죠. 그러나 장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연일 뿐 내 삶을 결정할 힘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연은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아프며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결국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니며 그들의 행동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비교는 마음을 찌르는 칼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시기에는 비교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은 편안해 보이고 다른 관계는 안정적으로 보이며 나만 늘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비교를 마음을 찌르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비교라는 칼을 쥐는 순간 상처는 깊어지고 멀쩡한 하루도 의미를 잃습니다. 삶의 속도와 방향은 누구나 다르고 관계의 모양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교에 눈을 거두면 마음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필요한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사람은 상처에서 천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흐린 물은 건드릴수록 더 흐려진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이는 순간이 많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말이 어긋나고 이해받고 싶어도 상대는 닿지 않습니다. 장자는 흐린 물을 건드리면 더 흐려지듯 마음이 흐릴 때는 억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감정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해도 상처만 깊어지고 얽힌 마음은 쉬운 말에도 흔들립니다. 잠시 멈추어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흐렸던 마음의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해야 할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얽힌 매듭이 자연히 풀린다. 장자는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덮으려고 하거나 끝내 이해하려고 애쓰는 순간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얽힌 매듭은 힘으로 잡아당길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결도 억지로 잡아채려 하면 더 크게 상해버립니다. 지금의 슬픔, 서운함,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선 인정하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듭은 천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 가져야 할 첫 번째 여유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길을 만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말로 다툴 필요도 없고 이기려 할 필요도 없다.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지고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장자는 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마음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로 이겨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상대를 설득해도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말은 때로는 달이지만 때로는 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자유라고 합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겠다는 선택이 됩니다. 이기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상처는 서서히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멀어져야 할 사람은 저절로 멀어진다. 삶을 살다 보면 붙잡으려 해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일수록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지만 장자는 관계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떠나야 할 인연은 언젠가 자연히 멀어지고 남아야 할 인연은 어떤 순간에도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는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는 마음은 오히려 나를 보호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은 내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길이 달라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여덟 번째,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처도 고요해진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흔적을 남겼고 작은 말에도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마음의 고요함이 상처의 흐름까지 바꾼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상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이 들끓는 순간에는 작은 말도 크게 들리고 미묘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흔들렸지만 고요한 마음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고요함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상처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프던 부분은 천천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한다. 장자는 상처를 단지 아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큰 거울입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렸는지, 어떤 행동에 마음이 무너졌는지, 어떤 기대가 깨졌는지를 바라보면 마음의 깊은 부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어떤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상처를 통해 마음의 결을 이해하면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힘이 생겨납니다. 아픔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새로운 길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열린다. 상처를 오래 붙잡으면 마음은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돕니다. 그러나 장자는 내려놓음이 곧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순간 마음은 쉼을 찾습니다. 내려놓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다시 고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흐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놓아버린 자리에 비로소 새 길이 들어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고통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그러나 장자의 말은 상처를 지우라는 말이 아니라 상처와 싸우지 말라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상처가 마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면 그 멈춤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결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나는 다시 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다음 영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